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정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 보통 이제 상속을 하다 보면 유류분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 이런 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이제 상속을 하다 보면 등록부 정정이라든가 상속폭의 한정 승인, 특별 한정 승인을 당연히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 한정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게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봐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도 좋고 이런 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1019조에서는 민법 1019조죠. 이제 한정승인과 상속폭이 그리고 단순 승인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단순 승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속폭의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 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민법 규정 어디에 보더라도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게 특별 한정 승인 이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법원은 민법 규정에는 한정 승인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이 한정 승인과 특별 한정 승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 절차라든가 상속인의 지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정 승인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특별 한정 승인이냐고 부르냐면 이제 3개월 시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은 이렇게 되죠.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걸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자녀가 있습니다. 일남 일녀가 있잖아요. 만약 이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곧바로 이렇게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손자가 있습니다. 성년인 손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이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일남이나 이 일녀가 상속을 포기한 심판문을 송달받고 그 사실을 이 손자가 안 날로부터 이 계산이 3개월이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부모가 있다. 부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망 사실을 기준으로 3개월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자녀들, 자녀 직계 비속들이 전부 다 상속을 포기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없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3순위, 3순위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정승인의 이 상속인이 된 날의 의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정승인이 있습니다. 특별한 정승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개월이면 변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면 변하지 않는데 이 시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 누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상속 재산이 없다고 하시지만 뭐 이게 저희가 이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제를 하면 예금 잔고가 뭐 10원 이렇게 나옵니다. 뭐 휴면 계좌도 나오고. 그래서 아예 상속 재산 자체가 없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뭐 그냥 큰 재산이 없다는 거지 아예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상속 재산이 있고 여기 상속 채무가 있습니다. 상속 채무가 이렇게 채무가 더 큰 거 같은 말입니다. 큰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을 따집니다. 자, 일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된 날, 통상적으로 뭐 자녀들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부모님이 사망한 걸 사실을 안 나야 되겠죠. 근데 특별한 정승인은 이제 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신청서가 조금 틀립니다. 자, 특별한 정승인은 첫 번째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상속 채무가 많은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3개월 이내에 내가 신청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세 번째로 증거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몰랐은 것에 대한 증거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보면 민법 규정은 이렇지만 사실 이거는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건 빼고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일반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뭐 채무가 많아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이 있고 상속재산 어떤 게 있고 상속채무 어떤 게 있다 라고 목록을 작성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정승인은 그거와 달리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모든 재산은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금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뭐 돌아가신 분 앞으로 임야가 있다 그러면 이 임야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딱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가 이게 만약에 공시지가가 1억이다. 이렇게 되면 뭐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확인서를 첨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대부분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로 봅니다.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 시가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가를 이제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이게 뭐 2억이다. 2억이다. 자, 2억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내가 뭐 주변에 탐문을 해보니까 부동산에 가보니까 2억이더라 하는 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뭐 매매가 됐으면 뭐 매매 확인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없고 뭐 중개업자의 확인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런 확인서를 잘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면
탁상감정을 합니다. 탁상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보통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을 출장 나가서 뭐 주변에 탐문하고 다른 감정 사례도 감안을 해서 이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다라고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 탁상감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감정평가사가 이 서류를 봤을 때 이 부동산이 얼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예. 통상 이게 이제 보면 이제 한 필지당 10만 원 정도 합니다. 절급하는데. 그래서 그런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 상속재산이 얼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 상속채무는 이게 다 금전이거든요. 금전이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도 금전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속보다 부동산하고 차량 있으면 차량까지 다 해서 총 얼마다. 근데 채무가 얼마니까 채무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그 별도 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차종, 연식 이런 거 가지고 인터넷에서 보면 중고매매 그 하는 사이트에 보면 유사한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가지고 첨부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그걸 금액으로 표시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특별한정 승인의 규정인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금전화하고, 그 금전화된 거에는 반드시 근거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이 안날로부터 3개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소장이 날아오거나 또는 뭐 통지서가 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오고 나서 그걸 받아보고 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채무입니다. 채무입니다. 상속 채무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 이걸 받고 조사를 해보니 이렇더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지소장 이거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2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21년이 지나서 지난 시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형제분들 거를 그렇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뭐 강의가 끝나고 이제 컴퓨터를 옮기면서 그 심판부문에 그 날짜와 그거를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1년 됐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뭐 주변에 알아보니까 다 안 된다고 하더라. 뭐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21년이나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안날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알았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언제 알았냐는 것만 내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특별한정승인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숫자로 표시합니다. 금액입니다. 그 이외에는 한정승인과 똑같습니다. 청산 절차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동일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한정승인과 동일한 판결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